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세 번째 시간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골은 이제 보통 몸이 왜소하거나 체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약 체질이어서 이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약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쓰는 말이 우리가 그 골자를 써서 뼈가 약한 사람이 이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골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약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하면 약골이고 약골이 몸이 약하고 뭐 체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골다공증의 치료의 목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체력을 기우거나 잔병치레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세계 골다공증의 날 그때 맞춰서 이제 그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 뼈도도 골다공증 관련해서 뭐 뇌 건강도 망가뜨린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뭐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약간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허리하고 이제 아랫배 쪽을 잡고 있는 아마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암시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이 봐서는 위치를 봐서는 요로결석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허리 쪽에 이제 뭐 염좌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방사통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증의 자세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의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 골다공증이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이상이 뭔지 한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골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유일한 증상은 골절이고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이유는 이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기에 생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골절들이 굉장히 이제 치유하기 어렵고 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골절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골다공증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골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골다공증의 증상이 골절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골다공증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은 뭐 소리 없는 뭐 암살자, 침묵의 암살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고 골절이 돼서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우리가 치료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골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심폐기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절 건강을 좋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오로지 골절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거다. 외래에서 보면 내가 허리가 아픈데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 관절염이 좀 진행이 돼. 골다공증 관리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더 진행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골다공증은 그런 척추나 무릎의 관절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잘했다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척추관 협착이나 척추 통증이 없어지는 물론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지 않게 해서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없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그런 골다공증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런 통증이 없어지거나 예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서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MRI랑 엑스레이는 42세 된 남자가 갑자기 요새 이제 러닝 붐이니까 갑자기 뛰었어요. 준비 운동 뭐 그런 과정도 없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서 피로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뭐 5km, 10km를 막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뼈가 건드지 못하고 여기 이제 피로골절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뭐 골다공증도 아니고 너무 과해서 생기고 우리가 군인들이 장병들이 행군해서 피로골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한 운동 때문에 생긴 거라서 골다공증과 너무 이제 연관 지을 필요는 없고 75세 어르신인데 비슷한 부위에 똑같이 골절이 생겼는데 이건 이제 부전골절이라고 해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어르신은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말고 활동하는 게 크게 있진 않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버티지 못해서 골절이 생겨서 이제 통증은 있고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골다공증이 이런 부전골절로 통증이나 이런 건 유발할 수는 있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무릎 관절에 연골판이나
무릎 관절 연골이나 이런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질환이나 척추 질환에서 골다공증이 뭘 이제 더 방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의 치료에 우리가 관심 갖고 치료하는 건 오로지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문제.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고, 그래서 골다공증의 정의를 보면 골다공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그 정의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낮은 골량, 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의 미세적 구조적 손상, 그러니까 그 안에 뼈 속에 있는 구조물들이 막 이제 흐트러져서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런 변화들이 전신적인 골격, 팔이나 뭐 어디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반적으로 다 생겨서 결국은 여기 또 얘기가 나오죠. 취약성이 증가하고, 취약하다는 건 이제 골절에 취약하다는 얘기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 그 질병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골절이라는 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절에 주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그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애들만 놀면서 이렇게 많이 넘어지죠.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골절 절대로 안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 좀 이상할 거고. 빙판장에서 이게 김연아 선수인데, 점프하고 뛰고 연습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꽝 세게 넘어졌는데 골절 안 생기죠. 이 정도 돼가지고 넘어진다. 골절 생기면 뭐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 다 골절돼서 안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뭐 제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조금 넘어진다 하더라도 골절이 안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뼈에서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이렇게 별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기고, 이 골절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더 힘들고, 합병증, 후유증 뭐 이런 게 많아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생기는 이제 골절은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신의 키높이 이하에서의 낙상, 넘어지는 거. 2층에서 떨어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처박혀서 부러지고 이런 거에서 골절은 당연하게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 키높이에서는 골절이 안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제 낙상, 넘어짐에도 골절이 생겨서 정상적인 뼈에서 일어나지 않을 충격에 골절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파에 어르신이 이제 털썩 앉았는데 약간 아팠단 말이에요. 뜨끔했단 말이에요. 그때 척추가 이렇게 쭉 압박골절돼서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골다공증성 골절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골다공증이 있어도 본인은 별로 증상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은 고관절에 잘 생기기도 하고, 손목이나 척추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생기는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보면 고관절, 아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척추, 그다음에 손목, 어깨, 골반, 발목, 이런 부위에 이제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기가 쉽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생기는 노인 때에서의 골절을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관심 갖고 진단하고 검사받고, 그런데 그 진단을 할 때 우리가 골밀도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뼈의 밀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빡빡한지 그런 걸 보고, 성긴지 빡빡한지 그걸 보고,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요거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거나 검사를 해보셨으면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어떻고, 뭐 이러면 치료를 해야 되고, 뭐 T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목적은 이게 골절이 생기는 것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데, 이 뼈가 부러지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는 건 뼈를 부러뜨려 봐서 이게 잘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해서 보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있는 뼈를, 사람 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잘 부러지겠냐 덜 부러지겠냐 이거 보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성기냐. 아무래도 이렇게 빡빡하게
뼈가 차 있으면 좀 덜 부러질 것 같고 뼈가 이렇게 성기면 잘 부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성긴 정도를 보고 이제 이게 잘 부러지겠다 안 부러지겠다. 그래서 골다공증 성긴 게 다공 빵꾸가 뻥뻥뻥 나 있다. 그래서 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성긴 정도를 이제 우리가 골밀도로 밀도라고 보고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를 보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숲인데 숲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차 있는 숲이 있고 나무가 엉성하게 있는 숲이 있고 그럼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햇빛이 나무가 많고 나무 밀도가 높은 데는 빛이 들어오는 게 적고 나무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밀도가 높은데 어떤 걸 쪼여줬으면 그 통과되는 게 적게 나오면은 그 밀도가 빡빡한 거고 통과돼서 나오는 게 많으면 밀도가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쥐인데 쥐에다 엑스레이를 쬐보면 까맣게 보이는 데는 그냥 엑스레이가 다 통과된 데고 하얗게 된 데는 뼈가 있든 뭐가 있든지 그래서 이게 통과를 안 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뼈, 여기 있는 건 장이나 이런 것들, 여기 살 이런 거 이제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뼈가 아주 실하고 빡빡하고 그러면 통과를 덜 시킬 거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뼈의 성긴 정도, 밀도, 빡빡한 정도를 보고 그게 밀도가 높고 빡빡하면 덜 부러지겠다. 밀도가 높고 숭숭 뚫려 있으면 이제 잘 부러지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골다공증 검사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시면 이런 데 누워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밑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텍터라고 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투과됐는지를 이제 받아보는 기계가 있어서 이제 모식도로 보면 엑스레이를 쏴주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뼈가 있고 살이 있으면 뼈는 통과를 안 시키고 살은 통과를 시키고 성긴 뼈는 덜 통과시키고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린 뼈는 더 많이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 차이를 보고 성긴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이제 표를 이제 한 장 받아서 보시게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환자 이름, 나이, 몸무게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는 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위 이제 스파인 L1, L4는 게 이제 허리에 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골밀도 이제 어느 정도 투과돼서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T 점수라고 해서 이건 이제 환산한 점수 그래서 허리 그다음에 고관절 이 두 관절을 보는 데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이 부분의 골절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보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노멀 T T 스코어 마이너스 1.1보다 클 때 근데 노멀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수치별로 T 스코어 T 점수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측정한 거 어느 부위인지가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되고 그래서 이제 T 점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나의 골밀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의 골밀도가 나왔는데 이 골밀도 값이 측정을 했더니 얼마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게 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본단 말이죠. 내가 키가 얼마가 나왔는데 내 키가 크다 작다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서 대한민국 평균 키가 얼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요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고서 내가 키가 작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골밀도 검사를 했으면 이게 골밀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나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에서 내가 높으면 좋은 거고 그 기준점보다 낮으면은 내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에 비해서 내가 어떠냐를 보는 이제 그 수치를 나타내 준 게 그게 이제 T 점수라는 거예요. 그 T 점수의 기준은 젊은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골밀도 값이 어느 정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이제 보통 어르신들 골밀도 값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거를 이 젊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수치에 비교해서 이게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이제 부러지기 쉽겠다. 좀 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하는 기준을 마련한 게 T값이고 그 T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골밀도를 보고 골다공증 진단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G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Z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년배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연령대 내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이제 30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70대
평균을 가지고 내가 동년비에 비해서 어떤가. 근데 70대는 원래 낮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높고 낮고는 이제 골절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낮아진 데니까. 그래서 진단적으로 우리가 골절하고 이렇게 해서 볼 때는 T스코어, T점수 이렇게 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온 점수가 있고 T점수 그리고 골다공증 측정한 값, 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서 결과지를 보고 이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면 우리가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하면 마이너스 2.5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들 뭐 2.5면 뭐 치료를 해야 돼요. 약을 드세요. 뭐 주사를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5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골절률이라고 해서 회색 이제 표가 있고 요쪽 선으로 쭉 가는 거는 골밀도의 정도예요. T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T 값이 여기는 높은 거고 여기는 낮은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는 높은 거 낮은 거고 여기는 이제 골절률. 골절률이 여기는 낮은 거고 여기는 높은 거고. 회색이니까 보면 골절률이 이렇게 회색을 따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T 점수가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제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T가 마이너스 2.5일 때 이제 보통 한 1000명 중에서 한 30명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3명이 골절이 생기더라. 그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골절률을 이 정도 빈도로 생기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마이너스 2.5.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더 골절률이 더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용납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를 잡자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라는 수치고 그래서 이제 이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더 내려갈 때 이제 골절의 위험도가 더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5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골다공증 이제 골 감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0보다 크면 정상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면 골다공증 이래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골밀도 점수가 T 점수 마이너스 2.5라는 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왜 그걸 보고 이제 뭔가 치료 진단하고 치료 기준으로 삼는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받아보실 텐데 실제로 이런 이제 표가 나오면 골다공증에서 이제 이런 거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어때요? 뭐 또 이게 여러분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작년에 검사를 내가 해봤는데 올해 검사했더니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마 보시고 싶으시면 설명 들어도 이제 내가 볼 줄 아는 게 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표에 검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 점이 찍히는 거는 이제 여기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 이제 그 흡수율, 밀도가 얼마다 이렇게 딱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내 나이 하면 이렇게 딱 찍혀요. 여기 딱 찍히면 내 검사 수치가 여기 딱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요 근처에 있는 이제 골밀도 값을 보면 이제 내 나이가 여기 보니까 이제 80세. 뭐 이건 나이 때 되는 거고 이 환자. 그리고 T 점수 여기는 T 여기 있는데 0.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치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지금 나이 80세인데 여기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T 점수가 0점이다. 그러면 여기 T 점수에서 구별하는 게 있죠.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그럼 정상이고. 근데 내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되게 이 T 점수에 따라서 녹색, 노란색, 빨간색 해줘서 이 T 점수 마이너스 1.0 이상은 다 이제 녹색으로 해주고 요 사이는 노란색,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빨간색 해서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에서 여기 어디 찍히는 것만 봐도 내가 어디다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수치를 해서 보면 여기 보면 여자였는데 내가 80세고 T 값이 0이고 진단받더니 정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봤더니 여기 찍혔어요. 여기 찍혀서 봤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 검사한 수치가 요 정도 되니까 여기 찍혔겠죠. 봤더니 나이는 75세, T 점수는 마이너스 2,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니까 여기는 골 감소증 정도 되겠죠. 봤더니 뭐 이렇게 봐서 골 감소증. 그래서 여자 75세 마이너스 2.0 진단 골 감소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찍히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보면 여기 하얀 데 찍혔어요. 빨간 데 찍혔으니까 요거 이제 골 다공증일 거예요.
이게 적히는데 보니까 측정된 수치가 아마 여기 근처였을 거고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혔을 거예요. 검사에서 나오는데 보면 나이는 70세 마이너스 3 T스코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니까 골다공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 70세에 T값은 마이너스 3.0 골다공증.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Z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Z값은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찍혔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40세에 찍혔는데 마이너스 2에 찍혔고 점수 보니까 노란 데 있으니까 골감소증. 골감소증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노란 데 있으니까 빨간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40세면 여기 있는데 동년배들은 여기쯤 있어야 되거든요. 이 커브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고 이거는 상한값, 하한값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동년배가 여기가 평균값일 때 이만큼 떨어졌고 이 사람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니까 그냥 골 감소증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원인 보고 그대로 두면 나이 먹으면서 더 떨어질 테니까 뭔가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Z값을 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Z값은 동년배, 자기, 이제 나이 또래에서 보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거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뭐 딱별히 있지 않아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정도를 보고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지 이제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봐서 실하게 이렇게 쭉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게 왜 이런 게 생기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면 그걸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왜 그게 생기고 어떻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든 예방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걸 알려면 이제 뼈는 어떻게 생기나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뼈를 보면 이게 이제 종아리에 있는 뼈인데 우리가 뼈를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막대기처럼 돼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세포가 있다, 피부에 세포가 있다, 간에 세포가 있다, 뭐 어디에 세포가 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세포가 있다는 거는 그럴 것 같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딱딱한 뼈 속에 세포가 있다,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 거기서 활동을 한다. 이게 좀 다가오지 않으실 텐데 실제로 이런 딱딱한 뼈 속에도 이렇게 이런 세포들이 그 안에 있고 이 세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세포, 골모세포, 뭐 파골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벌집에 벌이 있는 것처럼 이 주변에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해서 이 딱딱한 것들이 이제 격자처럼 만들어 있고 그 격자 속에 세포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골 세포들이 하나 살아있는 세포들이 뼈를 만들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 안에 지지하면서 뼈를 다 관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뼈가 그냥 딱딱한 뼈가 태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어렸을 때 자라고 나서 커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그 뼈는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우리 뼈에는 이제 충격이 가요. 우리가 뛰거나 뭐 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이런 충격이 가고 그러면 그 뼈에 조금이나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딱딱한 거라도 손상이 조금 가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파골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뼈 안에 있는 세포가 그 손상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그 뼈 조직을 먹고 그다음에 먹은 부분을 다시 새 걸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계속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낡아질 것 같고 금 갈 것 같으면 빼놓고 또 떼어놓고 빼놓고 또 떼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죽을 때까지 뼈에 잘 걸어 다니고 문제 없이 사는 거고 이런 기계적인 충격이 계속 누적되면 이제 살아있는 몸이 아니고 누적되면 그 금속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충격들이 계속 누적되면 이게 피로도가 쌓여서 골절이 되게 되고 옛날에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튼튼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격에 계속 이제 하중이 가거나 뭐가 되면 그 피로가 계속 누적이 돼서 그 철로 돼 있고 이런 것도 끊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수술해서 뼈에다 금속판하고 아주 그냥 휘어지지도 않는 금속판하고 나사로 꽉 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뼈가 붙지 않으면 그 금속판에만 힘을 가하고 있으면 이게 몇 년 안 가서 부러지게 됩니다. 계속 피로가 누적돼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뼈는 이런 충격들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흡수하고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게 이제 골대사 뼈가 생기고 이제 흡수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뼈가 흡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뼈가 문제가 있어서 흡수돼서 나가는 부분을 또 다시 채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골양, 뼈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게 밸런스가 계속 건강한 사람한테 잘 맞아져 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골 생성이 골 흡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그럼 골량이 증가가 되겠죠. 뼈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제 성장기, 애들이 클 때, 그리고 이제 뼈가 더 튼튼해지고 그럴 때, 보통은 만 30세까지는 골량이 더 증가가 되는 시기가 되고, 반대로 뼈가 생기는 거는 줄어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는 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골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게,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뼈가 생기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고, 나가는 것보다 덜 만들고, 그러면 구멍이 송송 뚫리고 뼈가 약해지고,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뼈가 그 파골세포라고 해서 손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잡아먹고,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모세포가 이렇게 뼈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서 뼈가 생기는 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뼈를 먹는 것들이 더 많죠? 5개. 그리고 만드는 거는 더 적고, 그래서 이게 적어져서 뼈가 더 많이 되면 뼈가 약해서 부러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잘 맞아야 되고, 생기고 나오고 이런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냐? 이게 왜 밸런스가 안 깨져서 이게 흡수가 많이 되고 생성이 덜 되고 그래서 적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생성의 어떤 뼈를 만드는데 어떤 게 이제 역할을 하고, 흡수하는데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조건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좀 고정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쪽, 만드는 쪽, 그다음에 흡수하는 쪽, 이렇게 봐서 촉진. 이 뼈를 만드는 거를 이제 촉진시키는 것들은 보면은 호르몬, 우리 몸에 있는 북압성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그 호르몬은 이제 뭐 뼈를 좀 많이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계적 자극. 우리가 이제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뼈가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운동하고 그래도 이제 근육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뼈도 이제 많이 힘을 받고 그러면 뼈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도 뼈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럼 반대로 이제 뼈를 덜 만드는 걸 방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활동 감소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면 우리 몸에서 뼈가 지금 하는 일도 없네, 그냥 있으면 이거 있어서 뭐해, 그냥 야 이거 딴 데로 돌려. 그래서 뼈 안에 있는 칼슘 같은 거 빼서 딴 데로 보내버리고, 뼈에 있는 거 구멍 숭숭 뚫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이 감소가 되면 뼈를 만드는 걸 이제 덜 하게 되고, 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를 덜 만들어요.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고,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 모르고, 또 뼈가 이제 흡수되는 걸 반대쪽으로 보면 폐경, 여성 호르몬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뼈가 흡수되는 게 늘어나요. 그리고 활동 감소, 가만히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뺐어. 그래 활동 감소하면 그 흡수가 많아지고, 칼슘이 부족하면 또 이제 흡수가 많이 돼요. 칼슘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써야 되는데, 이제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몸 활동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빼서 쓰고, 그래서 흡수해서 빼서 쓰기도 하고, 그럼 이제 고릅수를 막는 거. 그런 여성 호르몬은 고를 흡수하지 않게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골다공증 약들도 이제 골 흡수를 막는 것들도 있고, 칼슘인 비타민 D도 골 흡수를 막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봤을 때는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이런 호르몬들이나 기계적인 자극, 여성 호르몬,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고, 빨간 것들, 활동을 안 하거나 이제 나이가 들거나 폐경기가 생기거나 칼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 골다공증을 더 안 좋게, 흡수를 더 많이 하고 만들지 못하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골다공증에서 생길 때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서 우리 골다공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나이가 이제 있으면, 노화가 되면 골다공증이 이제 그 흡수하고 이제 생성이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골양이에요. 골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거는 나이고.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골량이 많은 거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고. 이제 본 포메이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뼈가 이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뼈 만드는 게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만들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뼈 만드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고 어렸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뼈 흡수되는 양인데 뼈 흡수되는 건 어렸을 때 높았다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뼈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뼈 만드는 건 줄어들고 뼈 흡수하는 거 올라가고 그러니까 뼈 양이 줄어들겠죠. 이거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건 거스를 수 없이 이런 변화는 그냥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제 이런 배란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배란기 과정이 이제 월경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배란이 되면서 뭐 그런 과정이 되면서 난소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들어서 나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이게 이제 뼈를 이제 흡수하는 세포인데 흡수하는 세포는 약간 억제시키고 요거는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인데 만드는 세포는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뼈를 만드는 거는 올려주고 뼈를 흡수하는 거는 이제 누르고 그래서 뼈를 더 많이 만들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계속 이제 배란을 하고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뼈를 많이 만드는 역할이 있다가 폐경이 돼서 이런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이런 뼈를 만드는 역할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뼈가 골량이 떨어지고 이제 뼈가 많이 흡수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대 골령이라 그래서 한 30세 때쯤에 우리 몸에 뼈가 제일 많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쭉 떨어지는데 이거는 자연의 이치다. 여자도 쭉 떨어지는데 폐경기 때는 좀 더 떨어진다 남자보다.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골다공증이 많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 나이를 먹는 거 그리고 이제 폐경이 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골다공증을 우리가 1차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제 섭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 골세포, 뼈 조직 안에는 세포가 있고 이런 격자처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 있는데 이 세포의 기질에는 주성분이 이제 칼슘이에요.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딱딱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벽들을 만드는데 이제 칼슘이 적으면 이 벽들이 잘 채워지질 않으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뼈를 만들고서 물렁뼈도 만들고 여러 기질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들어가서 딱 이제 뼈 기질이 돼서 딱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할 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애들한테서 이제 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애들이 여기 보면 이제 성장판이 있어서 여기가 성장판이고 여기 위아래 뼈고 여기 물렁뼈가 있어서 여기서 뼈가 이렇게 물렁뼈를 만들어서 이걸 쭉 이렇게 뼈를 올려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칼슘이 들어가서 뼈가 이렇게 탁탁 차서 계속 뼈가 단단한 뼈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여기 모양이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 칼슘이 침착이 안 돼요. 부족해서. 그럼 이게 딱딱한 뼈가 안 되고 뼈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구루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애들한테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른한테서도 이런 성장기에 있지는 않지만 뼈를 이제 새로운 뼈를 만들거나 그럴 때 칼슘이 부족하면 그걸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가 벽돌집에 있는 벽돌인 것처럼 벽돌이 있어야지 계속 벽돌집을 쌓아 나갈 텐데 이 벽돌이 없으면은 벽을 못 쌓는 것처럼 이런 이제 재료가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이제 만들질 못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를 만드는 칼슘은 이제 우리가 혈중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흡수를 이제 장에서 흡수를 하기도 하고 신장에서 흡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D가 이 흡수하고 이런 데 굉장히 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하고 우리가 골다공증 얘기할 때 칼슘 비타민 D 얘기하는 게 칼슘이 뼈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어느 정도 몸에서 가지고 쓰게 할 때 매개가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칼슘 비타민 D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은 이제 우주인들인데 옆에 있는 여자는 이제 이게 내려와서 인터뷰하는 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면
이게 우주 밖에 있으니까 이게 중력이 여기에 인제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서 있으면은 심장이 위에 있고 중력이 밑에 있는데 피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없어서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다리나 이런 데 근육이나 뼈도 약해지고. 우주인이 우주에 있을 때 내려서 걷지 못하는 거는 중력이 없는 데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뼈도 약해지고 그 근육도 다 빠져서 그걸 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뼈라는 게 이제 그 만약에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 봐서 안 쓰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뭐 직장에서 일감이 없어. 여기서 확 잘라서 그냥 직원 확 줄여버리고 좀 일이 많아 그러면 확 채용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뭐 좀 자극이 없거나 안 쓰는 것 같다는 확 줄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이 적거나 그러면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고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인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성인병의 질환이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게 좀 안 좋고, 당뇨병에서도 골다공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으면 칼슘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어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유방암 치료 호르몬하고 관계돼서 있을 수 있고, 갑상선 질환 모든 게 있을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이 있어서 뭐 내가 무슨 뭐 저기를 먹는데 이뇨제를 먹는데 뭐 빠져나왔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기저질환 여러 가지 인제 성인병이나 이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인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돼서 인제 골 흡수와 생성에 영향을 미쳐서 골다공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는 이유는 고걸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교정할지를 봐야 되니까 위험 인자를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노화, 나이 먹고 폐경이 되는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거. 그리고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한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운동 부족하면은 또 인제 자극을 안 주면 빠질 수 있다고 그랬고, 음주, 흡연, 카페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제 안 좋다고 알려져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렇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 골다공증하고 기존 인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노화하고 폐경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골다공증 약제를 이렇게 이용해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칼슘, 비타민 D 부족은 이제 보충하고 섭취해야 될 거고, 운동 부족은 운동 실행하면 되죠. 생활 습관 개선해서 흡연, 음주, 카페인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골다공증으로 한번 뼈 부러져 가지고 뉘어 가지고 뭐 대소변 받아내고 이래야 돼. 이걸 안 끊고 이렇게 돼. 이것만 생각해 보면은 혹시라도 인제 바로 인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은 조기 검사 치료하고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인제 골다공증 약제가 인제 그 어쩔 수 없이 노화하고 폐경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고거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인제 내용이 또 길어서 오늘은 인제 요기 약제까지 설명드리고 아마 얘기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게 뼈가 만드는 게 있고 흡수가 있어서 이 밸런스가 깨져서 골량이 떨어져서 인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그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생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흡수를 줄이게 해 주면, 그러면 인제 이게 골량이 올라갈 테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인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골 생성을 많게 하고 골 흡수를 적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량이 올라가게. 이제 고렇게 해서 이제 골 흡수를 하게 되는 파골세포, 이제 이거를 좀 얘를 좀 눌러 놓고, 예 그렇게 인제 할 수 있는 약들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고 프롤리아라는 약이 있고 썸이라는 약이 있고, 인제 이거는 호르몬 유사체인데 요런 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뼈를 많이 생기게 하는 약을 쓰고, 이게 이베니티라고 그러는 그런 약이 있고, 부갑상선 호르몬 작용제. 아까 인제 우리가 요인 중에서 보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했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약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골량을 그래도 올릴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골량을 이제 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런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약제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 파골세포, 파골세포라고 있는 요 세포를 인제 억제시키는 그런 약들이 여기 단계에서 요거를 못하게 프롤리아, 비스포섬 이런 게 여기 뼈를 잡아먹는 그 세포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이베니티가 뼈를 만드는 세포 쪽에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약들을 쓰면 그런 인제
골다공증에서 우리가 이제 골량을 늘리는 그런 이제 그걸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잡하죠. 근데 이제 대개 5개 약을 쓰는데 크게 복잡할 건 없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하고 프롤리아라는 약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뭐 포사막스 무슨 드로네이트 이런 약이고 굉장히 오래 썼던 약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많이 이제 쓰셨다고 이런 게 많을 수가 있고 이거는 드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드시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고 주사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드실 때 빈속에 드셔야 되고 이렇게 놓고서 뭐 누우면 안 되고 30분간 있어야 되고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제 프롤리아라는 요 약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고 6개월에 한 번 해요. 훨씬 편하죠. 효과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요새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베니티 이런 것들은 이제 뼈를 만들어주는 테리파라타이드 이런 거는 이제 부각성산 호르몬 이런 건데 만드는 데 쓰고 심한 경우에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요거를 많이 쓰고 장단점들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어떤 약이 좋을지 이제 설명드리고 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약들에서 쓸 때 하나 이제 잘 써서 문제가 되는 거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2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턱뼈 괴사라는 게 있고 이 턱뼈 괴사는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여기에서 턱벽에서 생기는 경우 있고 프롤리아, 이베니티 이런 약에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발치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임플란트 그 하실 때 이제 요런 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비전형 대퇴골절 이거는 이제 뼈가 이제 오히려 그 골절이 생기지 말라고 골다공증 약을 썼는데 근데 오히려 골절이 생기는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골절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을 이제 보고 이제 적절하게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이런 인자 중에서 노화하고 폐경 이런 거는 골다공증 약제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렇고 기저질환도 이제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거는 다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셔야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 이제 칼슘, 비타민 이런 거 섭취하는 거, 운동하고 이러는 걸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 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에서 뼈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기전하고 어떤 문제든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서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조치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와 예방,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받는 같은데 지금 그 질문을 이제 답해드리면 될까요? 그거를 예. 70대 아버지가 허리가 예전보다 제법 굽었는데 이런 경우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지 양측 인공관절 감염으로 재치환을 한다고 양측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예전보다 굽었다는 말씀은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뒤쪽에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이제 앞으로 굽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골다공증 때문에
골다공증에 있어서 이 골다공증 골절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게 척추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척추 뼈가 있으면 이제 여기 척추체가 있고 뒤에 가시처럼 나와 있는 이게 있는데 척추체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쭉 압박골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눌러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 있어서 기왕에 이제 그런 압박골절이 있어서 그쪽을 앞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휘어서 앞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그런 병력이 있으시다 그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골다공증 골절이 압박골절이 생기고 또 앞으로 무너지고 그럼 계속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측 인공관절 감염으로 재추안수를 한다고 길이가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제 인공관절 감염으로 재추안수를 하셨다고 그러는 게 아마 무릎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관절보다는 이제 무릎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무릎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다리 길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뭐 거기에 이제 뭐 감염이면 이제 뼈의 손실도 많고 그래서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뭐 인서트라는 걸 넣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 길이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저는 문제가 있으실 수는 있어도 앞으로 구부러지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골다공증 검사 꼭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측 다리가 길이가 차이가 나면 이제 뭐 깔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걸으실 때 넘어지시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띄워줘 보실래요? 네. 골다공증이 있어도 뼈가 단단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정말 가능한가요? 강골 체질은 타고나는 건지 여러분 말씀을 궁금합니다. 뭐 이제 뭐 있죠. 뭐 골다공증이 있어도 뭐 뼈가 단단해진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뼈가 단단해지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골다공증은 뼈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데 뼈가 단단해 이게 아니라 골다공증 없이 그냥 이제 뼈가 비교적 튼튼한 사람이 이게 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 유전적으로나 체질적으로 뭐 남자 여자 차이 여러 가지 봐서 이제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지금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내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골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골다공증이 있지는 않으면 내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빠질 텐데 이게 빠지지 않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노력이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뭐 이제 칼슘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충해서 그걸 잘 관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또 병원에 꼬박꼬박 가서 시기별로 가서 과하진 않지만 필요한 검사 받아서 적절한지 뭐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뭐 그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앞으로 나한테서 잘 관리하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70대에 넘어지는데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어요. 이렇게 왜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척추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 이제 압박골절 아니 이제 취약성 골절 비외상성 골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골다공증이 이렇게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꾹뻑해가지고 이렇게 뭐 너무 근데 뜨끔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70대인데 이제 폐경인데 근데 그때 관리도 안 돼 있고 식이나 이렇게 운동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심해져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70세 어르신인데 앞으로 굽었다는데 이제 어르신 이제 70대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압박골절도 이렇게 돼 있으면 무너졌으면 또 이렇게 꼬부라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검사해서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뭐 지금 있는 기존의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인제 만약에 한 번 생긴 거면 이게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얼마 있다 또 생기고 주변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인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인제 이게 빨리 심한 골다공증은 빨리 회복시켜서 이제 그게 인제 그런 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골강도를 좀 올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답변 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나머지 뒤에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